6일 지방선거 유세의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자들은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야 두 후보 간의 접전이 예상되는 양천구청장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일 아침 6시부터 실시되는데요. 서울시장부터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공약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선거 공보, 어떻게 보면 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은 20,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주소지 관할 지정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선거인은 은평 4만 1,938명, 양천 38만 777명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자들은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양천구청장 선거 후보들도 지역을 돌며 자신이 양천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수영, 이기재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는데요. 김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주거 환경 정비를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후보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대장 홍대선 착공, 목동선, 강북 횡단선 설계가 임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 이와 함께 신정 차량기지 이전 추진과 서부트럭터미널, 홈플러스 부지 개발을 통한 주민 편익시설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비로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2, 3순위 공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영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학원가에 스마트 학원 차량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초등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3순위 공약은 치매 안심택시 운영, 개물림 사고 보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 소외계층과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김수영 후보는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 상대 후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재건축도 빠르게 지원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생활형 공약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를 내걸었습니다. 2호선 연장을 통해 신월 사거리역을 신설하고 정부, 서울시와 협의해 대장 홍대선, 목동선, 강북 횡단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3순위 공약으로는 청력 정밀검사 지원과 김포공항 이전 추진 등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기재 후보는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하다면 중요한 건 실제 이행 여부라며 공약 추진력을 강조했습니다. 항상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이 무엇을 지향했는지,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과연 도시 발전에 의지가 있는지를 갖고 굵직한 현안에 대한 공약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청사진을 제시한 여야 후보. 양천의 주민으로 또 8년간 구정을 챙겨왔던, 그리고 또 코로나 위기를 국민과 함께 이겨낸 제가 구정을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 바로 즉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발전 속도가 너무 더디고 인근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고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변화에 표를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기재 새로운 양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부터 교통망 확충까지 양천구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뽑는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양천구청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의 공약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투표소에 가기 전에 선거 공보 한 번씩 보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부터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선거 공보 어떻게 보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총장님 먼저 지방선거 특성답게 선거 종류가 많습니다. 후보자도 많고 또 공보무도 꽤 되는데요. 유권자들을 위해서 현명하게 선거 공보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선거 공보를 받아보시면 꽤 당황하실 텐데요. 7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살펴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무시하셔도 좋고요. 정당 공약과 후보자 공약은 좀 나눠보시고요. 병역, 재산, 범죄 경력, 출마 이력 등은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다만 여기 소명이라고 하는 칸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성과 홍보고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정책 공약이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보시고요. 이게 국책 사업인지 자체 사업인지를 좀 구분하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행정권을 위임받는 거기 때문에 구체성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요. 지방위원은 자치입법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개발민원 해결사처럼 제시하고 있는 공약은 좀 신뢰를 덜 가지셔도 좋고요. 조례권이나 예결산 심의 이런 것에 대한 활동 계획이 있나를 좀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일 텐데요. 자, 이런 공약은 눈여겨보지 않아도 된다 하는 특별한 유형이 있을까요? 나쁜 공약 5대 유형을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들이겠지요. 네, 첫 번째는 유권자는 뒷전이고 친분만 내세우는 친분과 시형. 네, 친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분이 이 후보자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분과 시형이 우선 첫 번째고요. 선거 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 말 다른 표리부동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후보들의 공약은 그렇게 신뢰를 높게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핵심 공약이 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재정계획은 무엇인지가 빠져있는 빈수레형.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붙고보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추진되는 정책인데도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기만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공약 5대 유형만 걸러보셔도 좀 제대로 된 후보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지방선거의 의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선거지요. 지방선거가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들이 논의되고 의제화되고 서로 다른 판단과 견해들이 동등한 무게로 다뤄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요. 이 지방선거가 국정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에 빠지면서 지방 이슈가 없어지고 공약과 정책들이 없어지는 그런 선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의 중요성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다시 좀 살려주셔야 되고요. 중앙정치의 하청정치로서의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해 깡통 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 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 피해 사고는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역 방송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원책도 없고 또 불합리한 제도는 여전한데요.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지역 분권 실현의 구심축으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역 채널. 그러나 실상은 중앙 중심, 게다가 새로운 플랫폼의 잠식에 고사 위기입니다.
절실한 대안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 지역 방송의 위기를 짚고 해법을 찾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미디어가 중요하고 지역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상황에 그냥 내몰려 있죠. 위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역 미디어가 지원 체계 없이는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주로 체계적으로 학회에서는 제도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됐습니다. 지역 채널은 뉴스와 프로그램, 실시간 재난 방송과 사회 환원 활동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20년 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최적화된 서비스로 급성장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와는 출발선도 달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 채널들이 그 지역 방송으로서 기하는 바가 큰데 OTT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한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정부나 정부 기관들에서는 지역 채널이 제대로 지역 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여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채널에는 방송의 공적 역할과 더불어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이제는 과감히 틀을 깬 규제 개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 목소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